울릉공항 공정률 80%라는 숫자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일본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사업을 비웃었다. 파도가 거센 동해 한가운데 절벽과 안반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에 활주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조롱이었다. 일본 내부에서는 울릉도 공항은 끝내 완공되지 못할 상징적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조롱이 멈춘 시점은 공정률 80%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위성사진 속에 드러난 하나의 장면 때문이었다.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단순한 지역교통 인프라 사업이 아니었다. 표면적으로는 울릉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항으로 설명되었지만 실제로 이 공사는 동해 전체의 전략 지형을 다시 그리는 사업이었다. 활주로가 들어서는 위치, 매립 방식, 해상 구조물의 규모, 그리고 접근 항로까지 모두 기존의 섬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설계였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사실을 애써 무시했다. 울릉도는 기상 조건이 너무 나쁘고 공사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군사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률 80%에 도달한 시점에서 촬영된 최신 위성사진은 이 모든 전제를 무너뜨렸다. 해상 매립 구간의 윤곽이 완전히 드러났고 활주로 방향과 길이가 명확하게 식별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소형 항공기 전용 공항이 아니라는 점은 위성 해상도 분석만으로도 분명했다. 활주로, 주변의 공간 배치, 유도로 설계, 안전구역의 규모는 기존의 일본이 가정해온 울릉공항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 이 시점에서 상황이 급변한다. 일본 언론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먼저 반응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 산하정보 분석 라인에서 울릉도 공항 관련 위성 자료를 재검토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지금까지 작성된 동해작전 시나리오 속 울릉도의 위치와 역할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그동안 군사적으로는 제한적인 관측 거점 정도로만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공정률 80% 이후의 울릉공항은 더 이상 그런 섬이 아니었다. 활주로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서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고정된 항공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국의 교통망 확장 문제가 아니었다. 동해상공의 항공작전 반경, 해상 감시 범위, 그리고 유사식 이동 시나리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펜타곤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기존의 작전 계획은 울릉도의 대규모 항공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공식적인 군사 발표나 과시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울릉공항을 끝까지 민간공항으로 설명해왔고 실제로 형식상으로도 민간공항이 맞다. 그러나 현대 군사 전략에서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활주로의 길이와 구조, 주변 지형, 접근 항로만으로도 그 잠재적 가치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울릉공항은 그 기준을 하나씩 넘어서고 있었다. 공정률 8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주변국들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지점이었다. 일본이 비웃던 울릉도 활주로 공사는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동해의 전략 지도를 조용히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미국의 모든 작전 계획을 다시 쓰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울릉공항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부터 다시 봐야 한다. 울릉도는 단순히 한국의 동쪽 끝 섬이 아니라 동해 중앙에 깊숙이 박힌 지형적 거점이다. 한반도 동해안과 일본 서해안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섬은 평시에는 고립된 섬처럼 보이지만 유사시에는 동해 전역을 관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일본이 그동안 이 지형적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왔다는 점이다. 울릉공항 활주로 공사는 애초부터 기존 섬공항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절벽을 깎아 짧은 활주로를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 해상 매립과 방파 구조물을 결합해 안정적인 직선 활주로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길이와 방향이었다. 활주로의 방향은 단순히 바람 조건만 고려한 결과가 아니었다. 동해 상공항로, 인근 해상 통제구역, 접근 및 이탈 경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배치였다. 일본이 처음 울릉공항 계획을 접했을 때 그들은 이를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으로 판단했다. 파도가 거세고 수심이 깊으며 기상 변동성이 심한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매립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였다.
그래서 일본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울릉공항은 결국 축소되거나 계획 변경을 거쳐 소형 항공기 전용 활주로 수준으로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실제 공사 방식은 일본의 예상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울릉공항은 단순 매립이 아니라 해상 구조물과 케이슨 공법을 결합한 복합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는 파랑과 조류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공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완성될 경우 기상 조건에 대한 내성이 크게 높아진다. 일본이 간과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단기 사업이 아니라 수십년을 내다본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활주로 주변 공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단순 착륙과 이륙만을 위한 최소 공간이 아니라 여유 있는 안전구역과 확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배치가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항공기 운용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 공항이라는 형식 아래에서도 비상상황 시 다양한 형태의 항공 운용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설계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이 특히 오판한 것은 울릉공항의 전략적 파급 효과였다. 일본은 울릉도가 독도와 가깝다는 상징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제 항공작전 반경과 감시 범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계산하지 않았다.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동해 전역을 짧은 시간 안에 커버할 수 있으며 이는 해상 상황 인식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소다. 활주로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다. 공정률 80%에 이른 시점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 비웃던 목소리는 줄어들었고 대신 조용한 재검토와 내부 보고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점이다. 구조물의 윤곽이 완전히 드러난 지금 울릉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미국이 울릉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인식이 결정적으로 바뀐 순간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위성 분석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 공정률 80%에 도달한 시점 이후 울릉도 인근을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미 국방부 정보 분석 체계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정기적인 감시 자료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분석가들의 시선은 곧 특정 지점에서 멈췄다. 해상 매립 구조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활주로 윤곽이 기존의 펜타곤 내부에서 문제로 인식된 첫 번째 요소는 활주로의 방향과 길이었다. 기존 작전 시나리오에서 울릉도는 대형 항공기 운용이 어렵고 지속적인 항공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성사진상 드러난 활주로 배치는 그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접근 항로가 단순히 한 방향으로 제한되지 않았고 주변 해상 공간과 연계된 구조가 확인되면서 운용 유연성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번째로 주목된 부분은 주변 인프라였다. 활주로만 덩그러니 놓인 형태가 아니라 유도로와 지원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역들이 단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단기적인 민간 운항만을 상정한 설계가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의 항공기 분산 운용 가능성은 기존 동해작전 구상에 없던 변수였다. 울릉도는 그동안 작전 반경 외곽의 섬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중간 거점으로 계산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곧바로 내부 검토 회의로 이어졌다. 문제는 단순히 울릉공항 하나가 추가된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울릉도가 항공 운용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경우 동해상공의 통제 구조 자체가 바뀐다. 기존에는 한반도 동해안과 일본 열도에서 출발하는 항공 전력이 중심이었지만 울릉도가 포함될 경우 감시와 대응의 밀도가 전혀 다른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는 미군의 해상작전, 정보 수집, 동맹 연계 시나리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였다. 펜타곤이 기겁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는 여기 있다. 기존의 작전 계획은 울릉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성사진 한 장이 그 전제를 흔들어 놓았다. 울릉공항이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작전 계획을 부분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고 기본 과정부터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문제로 떠오른 것은 시간이었다. 울릉공항은 이미 80%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이는 곧 울릉도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된다는 뜻이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울릉도를 단순 관측 지점에서 항공활동이 가능한 고정 거점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검토 대상이 되었다. 일본은 그동안 울릉공항을 과소평가해왔고 그 판단에 따라 자국의 방위 구상과 동해인식 역시 형성해왔다.
그러나 미측 분석 결과는 일본의 기존 판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동해의 전략 환경이 재편될 가능성은 이제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었다. 울릉공항이 작전 변수로 떠오르면서 동북아 전체 군사구도 속에서 울릉도의 위치도 다시 정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울릉도는 행정적으로는 중요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제한적인 섬으로 취급되어 왔다. 독도와의 거리, 상징성은 강조되었지만 실제 작전 계산에서는 늘 주변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항공 운용이 가능한 활주로가 등장하는 순간 이 섬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동해는 좁지만 복잡한 바다다. 한국, 일본, 러시아가 맞닿아 있고 잠수함 작전, 해상 감시, 항공 정찰이 동시에 얽혀있는 공간이다. 이런 환경에서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동해 한가운데 박힌 고정된 관측탑이 된다. 울릉공항이 완성될 경우 이 관측탑은 이동수단을 갖춘 거점으로 변한다. 이는 감시의 연속성과 대응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요소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 울릉도의 변화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동해를 자국 안보의 완충 공간으로 인식해왔고 항공과 해상 전력의 운용 역시 그 전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왔다. 울릉도에서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가정은 일본의 기존 방위 계산을 다시 쓰게 만든다. 동해 서쪽에만 집중되어 있던 항공 감시축이 갑자기 중앙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독도 문제와도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일본은 오랫동안 독도를 외교적 분쟁 대상으로 관리해왔지만 울릉공항의 완성은 그 주변 환경을 구조적으로 바꾼다. 항공 접근성과 지속적인 운용 능력은 단순한 영유권 주장 이상의 현실적 영향력을 만들어낸다. 이는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관리와 억제력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동해 상공의 항공작전 반경 역시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울릉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존에는 공백으로 남아있던 구간들이 촘촘히 연결된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시간 단축으로 직결된다. 울릉도는 더 이상 후방의 섬이 아니라 전면과 후방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가 되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일본이 처음 울릉공항을 비웃었던 태도가 다시 떠오른다. 기술적 한계와 기상 조건을 이유로 가능성을 낮게 봤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졌다. 울릉공항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그 존재 자체가 동해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는 공개적인 평가 대신 조용한 대응 시나리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다. 울릉공항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민간공항이다. 그러나 동북아 군사구도 속에서 이 공항이 갖는 의미는 이미 민간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는 선언이나 발표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라 지형과 구조가 만들어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다. 그리고 이 변화는 미국이 다음 단계의 계산을 시작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울릉공항이 동해의 전략 변수로 떠오르자 미국 내부의 시선은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정치군사 동맹 구조로 이동했다. 펜타곤은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한 물리적 변화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한미동맹의 작전 구상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리는가였다. 울릉공항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감시체계와 연동될 수 있는 지점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울릉도의 위치가 만들어내는 연결성이다. 한반도 동해안의 기지들과 일본 열도의 전력 배치, 그리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항공 해상축 사이에서 울릉도는 자연스러운 중간 지점이 된다. 이 중간 지점이 항공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고정될 경우 기존의 분산된 거점 운용 개념은 전혀 다른 효율을 갖게 된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공격 시나리오라기보다 감시와 억제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되었다. 워싱턴이 진짜로 고민한 것은 의도보다 결과였다. 한국 정부는 울릉공항을 민간 인프라로 추진했고 공식적으로도 군사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적이 없다. 그러나 군사 전략에서 의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활주로와 접근 항로, 주변 공간이 만들어내는 잠재력은 정치적 선언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펜타곤은 바로 이 점을 문제로 인식했다. 울릉공항은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의 태도도 다시 평가하게 된다. 일본은 울릉공항을 과소평가했고 그 판단은 동맹 차원의 정보 공유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해 전략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일본의 기존 분석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미일 협력 구도 안에서도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울릉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시간표였다. 울릉공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고
완공 이후의 활용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은 이 점을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기회로 인식했다. 동해의 감시 공백을 줄이고 유사시 대응 선택지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전략적 이점이었다. 그래서 펜타곤 내부에서는 울릉공항을 변수로 포함한 새로운 작전 시나리오가 조용히 작성되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동해를 둘러싼 계산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다. 울릉공항은 그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전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한다. 이 공항은 단순히 활주로 하나가 완성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계기라는 점이다. 공정률 80%라는 숫자는 기술적 진척을 의미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였다. 울릉공항은 완공 이전부터 주변국들의 계산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일본이 처음 이 사업을 비웃었던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울릉도의 지형과 기상 조건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기존의 상식으로는 실패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러나 전략 환경은 상식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울릉공항은 끝내 중단되지 않았고 구조물은 해상 위에 자리 잡았으며 활주로의 형태는 위성사진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이 순간부터 일본의 초기 평가는 과거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미국이 작전 계획을 다시 쓰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울릉공항은 선언 없이 등장한 새로운 변수였고 기존의 전제 위에 쌓아 올린 시나리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동해는 더 이상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단순한 완충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울릉도가 항공 운용이 가능한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경우 동해는 보다 촘촘하고 입체적인 감시와 대응의 공간으로 변한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충돌이나 위기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울릉공항의 존재는 억제와 안정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감시 능력이 높아질수록 오판의 위험은 줄어들고 대응 시간이 짧아질수록 극단적인 선택의 필요성은 낮아진다. 울릉공항은 그런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의미는 이미 지역 질서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숨겨진 군사기지가 아니라 지형과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다. 동북아 안보 환경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해왔다. 울릉공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동해를 둘러싼 계산의 중심에서 언급될 것이다.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다. 활주로 하나가 섬의 운명을 바꿨고 동시에 주변국들의 전략적 사고도 바꾸었다. 비웃음에서 시작된 이 공사는 결국 동해의 질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완공과 함께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울릉공항을 군사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핵심은 공격 능력이 아니라 구조적 영향력에 있다. 현대 군사 전략에서 가장 위험한 변화는 노골적인 무기 배치가 아니라 기존 작전 전제를 무력화시키는 지형적 변화다. 울릉공항은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한다.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라 상대의 계산을 틀리게 만드는 변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항공작전 측면에서 울릉공항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성이다. 동해 상공에서의 항공작전은 그동안 한반도 동해안이나 일본 열도에 의존해왔다. 이는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에 명확한 한계를 만든다. 울릉도에 항공 운용이 가능한 활주로가 존재할 경우 항공기는 중간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비행거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감시와 대응의 리듬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다. 짧은 간격의 반복 감시와 신속한 재출격이 가능해지면 해상과 공중에서의 상황 인식 능력은 질적으로 달라진다. 해상 작전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동해는 잠수함 작전이 활발한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 감시 자산은 해상 전력과 결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낸다. 울릉공항은 해상 작전 지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공과 해상의 연동 속도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공격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군사 전략에서 예측 가능성은 억제력의 핵심 요소다. 일본 입장에서 이 변화가 불편한 이유는 동해를 둘러싼 자국의 방위 구상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동해를 전략적 후방에 가까운 공간으로 인식해왔다. 주요 방위축은 태평양 방향에 놓여 있었고 동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간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울릉공항이 완성될 경우 동해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항공과 해상이 결합된 감시체계가 중앙에 자리 잡는 순간 일본의 기존 방위 계산은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미국의 고민은 일본과는 또 다른 차원에 있다. 미국은 동맹 관리와 작전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울릉공항은 한미동맹의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동맹 간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미국이 울릉공항을 변수로 포함한 작전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즉각적인 배치나 전력 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의 목록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울릉공항이 군사기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미묘한 효과를 낸다. 명확한 군사시설은 명확한 대응을 부른다. 그러나 민간 인프라로 구축된 항공 거점은 정치적 긴장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낸다. 상대는 이를 문제 삼기 어렵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도 없다. 울릉공항이 만들어내는 압박은 바로 이 애매함에서 나온다. 결국 울릉공항의 군사적 의미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간은 이 시설의 편이다. 항공, 운용 경험이 쌓이고 인프라가 안정화될수록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주변국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재검토는 이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울릉공항은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이미 동해의 군사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다.